티베트는 중국의 영토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하버드 강당에 울려 퍼지자 앞쪽에 앉은 한 여학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그 도전적인 시선을 무시하고 발표를 이어갔죠. 베이징대 수석 졸업생인 제가 감정에 휘둘릴 순 없었으니까요. 중국의 발전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 사례입니다. 우리는 수억 명을 빈곤에서 구했고 모든 민족이 함께 번영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영어로 발표를 마치자 질문 시간이 왔습니다. 예상대로 그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죠. 티베트와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유학생 지민이었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었죠. 목이 말랐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소수민족의 문화를 존중합니다. 서방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을 뿐이죠. 지민의 얼굴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달라이 라마의 망명과 티베트인들의 자기 결정권은요? 문화적 말살과 동화 정책은요? 강당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죠. 역사적으로 티베트는 항상 중국의 일부였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분리주의자에 불과합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있는데 지민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기분 나쁘게 했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진실은 중요하니까요. 속으로는 불편했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학문적 토론은 환영합니다. 지민은 가방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 할아버지가 티베트 여행 중에 가져오신 거예요. 티베트 불교에 관한 책인데 관심 있으세요? 예의상 받았지만 내심 불쾌했습니다. 마치 제가 중국에 대해 무언가 잘못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가 거슬렸죠.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저였지만 티베트어로 된 이 책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호기심에 책을 펼쳤습니다. 책 사이에서 낡은 쪽지를 발견했죠. 티베트어로 쓰인 짧은 메모였습니다. 온라인 번역기로 찾아보니 몇 개의 단어만 알 수 있었습니다. 낭체 가문, 맹세, 히말라야,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낭체 할머니가 종종 잠들기 전 중얼거리던 이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아무도 없을 때 작은 소리로 외우던 기도문이 생각났죠. 중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였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창문을 열고 차가운 보스턴의 겨울 공기를 들이마셨지만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제 뿌리는 어디입니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밤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중국의 엘리트에서 진실을 찾아 떠나는 여정의 시작점이었죠. 그리고 그 여정에서 한국인 지민은 예상치 못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릴 적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베이징 외곽의 작은 집 할머니와 보냈던 시간들, 특히 저녁이면 할머니는 이상한 언어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할머니,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린 제가 물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할머니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죠. 우리 가족의 오래된 말이란다.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그때는 단순한 가족 전통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훨씬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네요. 노트북을 펼치고 티베트어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티베트어 기도문을 찾아 들었죠.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저는 베이징 태생의 순수 한족이라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아버지는 공산당의 중견 간부였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였죠. 그런데 티베트와 무슨 연관이 있단 말입니까? 다음 날 동아시아학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티베트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들을 찾았죠. 그러다 한 DVD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다큐멘터리 히말라야의 아이들 마이너스 티베트 난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DVD를 대여해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마치 금지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만약 중국 유학생 동료들이 알게 된다면 어떨까? 특히 중국 학생회 회장 장웨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불안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인도 다람살라의 티베트 난민촌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영화팀은 중국의 탄압을 피해 망명한 티베트인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우리의 문화, 언어, 종교를 말살하려 합니다. 한 티베트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없고 달라이 라마의 사진조차 소지할 수 없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완전히 달랐죠. 중국은 티베트를 해방시켰고 봉건제도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현대화의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티베트인들의 눈물과 분노는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 노인의 증언이었습니다.
낭체 가문은 티베트의 오래된 귀족 가문이었소. 대부분 중국군에 의해 처형되었지만 일부는 목숨을 건져 중국 내륙으로 도망쳤다고 들었소. 손이 떨렸습니다. 낭체 할머니가 중얼거리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본 후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제가 알던 중국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민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날 캠퍼스 카페에서 만났죠. 지민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DVD를 봤다고요? 어땠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알던 역사와 너무 다르네요. 지민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관점에서 쓰이죠. 그래서 다양한 시각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망설이다가 질문했습니다. 이 책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티베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민은 제 창백한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는 티베트학 연구자들이 있어요. 서울대 종교학과 김민석 교수님께 연락해 볼게요. 지민의 소개로 화상통화가 연결됐습니다. 김민석 교수는 티베트어에 능통한 학자였죠. 긴장된 마음으로 책 속 메모를 카메라에 비쳤습니다. 흥미롭군요. 김 교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 문서는 18세기 티베트 귀족 가문이 가족. 서양문입니다. 낭체 가문이 티베트 불교를 지키고 가문의 명예를 유지하겠다는 맹세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낭체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아시나요? 물론이죠. 낭체는 티베트 동부의 유력 가문이었습니다. 중국의 침공 이후 대부분 몰살되었지만 일부는 도망쳤다고 알려져 있죠. 통화를 마친 후 결심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 베이징에 있는 할머니 집을 방문해야 했죠. 진실은 그곳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캠퍼스를 걷고 있을 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웨이였습니다. 중국 학생회 회장이자 비공식적인 감시자였죠. 요즘 한국 유학생들과 자주 어울리던데 무슨 일이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냥 문화 교류 차원에서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겨서 장웨이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조심해. 일부 한국인들은 반중 정서가 있어. 내가 중국의 얼굴이라는 걸 잊지 마. 방학이 시작되고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부모님께는 단순히 방학을 보내러 온다고 말했지만 실제 목적은 할머니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90세가 넘었고 건강이 좋지 않았죠. 베이징은 변함없이 분주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끝없는 자동차 행렬, 택시를 타고 할머니 집으로 향하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도시가 제 고향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요? 할머니 집은 베이징 교외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 할머니가 약해진 모습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도 저를 보자 눈에 광채가 돌아왔죠. 평범한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죠. 결국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전에 잠들기 전에 외우시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이어졌죠. 이윽고 할머니는 가정부를 방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누가 너에게 그 이야기를 했니? 아무도요. 그냥 궁금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언젠가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구나. 할머니는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서류, 작은 불상이 있었죠. 이것은 우리 가족의 비밀이다. 너의 증조할아버지는 티베트의 낭체 가문의 일원이었어. 중국군이 티베트를 점령했을 때 그는 가족을 데리고 도망쳤지. 정체를 숨기고 중국인으로 살아야 했어. 그것만이 살 길이었으니까.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민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의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베이징의 스모그에 익숙한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서울에 온 것을 환영해요. 지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왜 하필 서울일까요? 할머니는 왜 저보고 여기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지민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어요. 특히 불교 국가로서 티베트와의 정신적 유대감이 있죠. 김민석 교수님을 만나면 더 자세히 알게 될 거예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한강, 화려한 네온사인들, 현대적인 도시였지만 곳곳에 전통 건물들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과 함께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김민석 교수를 만났죠. 60대 초반의 온화한 학자였습니다. 연구실 벽면은 티베트 관련 사진과 불교 탱화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받은 문서들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김 교수는 티베트어 문서를 신중하게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낭체 가문의 족보입니다. 17세기부터 이어진 가문이군요. 낭체 가문은 티베트 동부 지역에서 종교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제 혈통이 이렇게 오래되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교수님, 왜 한국에는 티베트 연구가 활발한가요? 김 교수는 차를 한 잔 따르며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티베트는 불교를 통해 깊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명상 기법과 한국 선불교는 철학적 유사성이 많죠. 한국은 중국과 가까우면서도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문화를 존중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그날 오후 서울 시내에 있는 티베트 불교 전시회를 찾았습니다. 갤러리에 들어서자 화려한 탱화, 정교한 만다라, 고대 불상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유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금으로 만든 작은 인장이었습니다. 그 위에 새겨진 문양은 할머니의 상자에서 본 것과 동일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안내문을 읽은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낭체 가문이 인장이라고 해요. 17세기 티베트 귀족 가문의 공식 인장이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전시된 유물이 제 가문이 것이라니. 호텔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빛나고 있었죠. 이 도시에서 저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베이징에서 걸려온 번호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웨이 어디 있니? 왜 하버드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있는 거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제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연구 프로젝트 때문이에요. 아버지 곧 돌아갈 겁니다. 즉시 베이징으로 돌아와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딱딱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혹시 할머니의 비밀이 밝혀진 걸까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평소보다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직원은 제 여권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웨이 씨, 잠시 별도 신문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신문실로 안내되었고 그곳에는 2명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복이 아닌 양복 차림이었지만 그들이 공안 요원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리웨이 씨군요. 한국에는 무슨 일로 다녀오셨습니까?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학술 교류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어떤 세미나였죠? 동아시아 문화 비교 연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한 사람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티베트 관련 전시회를 방문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티베트에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가 감시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입니다. 중국 내 소수민족 문화에 관심이 있어요. 약 1시간의 신문 끝에 겨우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여권에는 특별 마크가 찍혔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신호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엄격한 표정이었습니다. 웨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니? 차에 타자마자 아버지의 질책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것 없다. 네가 반국가적 세력과 접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티베트 분리주의자들과 어울리다니 미쳤니? 아버지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봤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지금 당장 가보고 싶어요. 안 된다. 지금은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너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티베트인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에 충격의 빛이 스쳤습니다.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반응은 이미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허튼 소리 집어치워라. 우리 가족은 베이징 태생의 한족이다. 규율위원회 신문실은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테이블 너머로 3명의 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의 남성은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리웨이 동지, 왜 티베트 분리주의자들과 접촉했는지 설명해 보시오. 신문은 공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분리주의자들과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티베트 문화와 역사에 학문적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한국에서 티베트 망명 정부 지지자들과 만났다는 보고가 있소. 그건 서울대 교수님으로 티베트학 연구자입니다. 정치적 목적이 아닌 학술적 교류였습니다. 위원들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3시간 동안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마지막에 중앙의 위원이 폴더를 꺼냈습니다. 리웨이 동지, 당신의 가족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순간 긴장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걸까요? 평범한 베이징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이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입니다. 당신의 할머니는요?
침을 삼켰습니다. 베이징에서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위원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할머니가 티베트 출신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소. 사실인가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부인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면 거짓말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할머니는 티베트 낭체 가문이 후손입니다.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소?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신문은 몇 시간 더 계속됐습니다. 마침내 풀려났을 때 밖에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직행했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사는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밀을 간직한 채 평생을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이 밝혀지자 이런 상황이 되다니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리웨이 괜찮아요? 한국 언론에 당신 이야기가 보도됐어요. 중국 엘리트 유학생. 티베트 혈통 발견 후 위기에 처해라는 제목으로요.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누군가 정보를 흘린 것 같아요. 한국 인권단체들이 당신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요. 한국 외교부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해요.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정체성 탐구가 국제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뉴스에 제 사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분노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내 경력이 끝장났다. 아버지,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진실? 그게 무슨 소용이냐? 우리 가족은 끝났어. 내일부터 재교육센터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 제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이 위험에 처하다니.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민석 교수의 중재로 한국 정부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학문적 자유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저를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에 남아 모든 것을 부정하고 안전한 길을 택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위해 싸울까요? 중국의 티베트 정책은 문화적 말살에 다름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6개월 전 베이징을 떠나 한국으로 망명한 후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선 자리였습니다. 마음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엘리트로 자라면서 티베트에 대한 왜곡된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 할머니를 통해 저는 티베트 낭체 가문이 후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의 정체성을 지우고 있습니다. 청중석에는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도 보였습니다. 지민과 김민석 교수도 함께였죠. 그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국은 티베트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소위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고대사까지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문제가 아닌 현대 지정학의 핵심 문제입니다. 연설을 마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입니다. 리웨이는 반역자이며 거짓말쟁이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세계 언론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그리고 한국의 모든 주요 방송사들이 몰려왔습니다.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괜찮습니까?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십니까? 한국 정부의 도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하면서 문득 1년 전 하버드 강당에서 중국의 위대함을 열변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기자회견 후 지민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전 세계가 당신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지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진실과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티베트의 상황은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공감을 불러일으키죠. 우리도 강대국 사이에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으니까요. 뉴욕의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맨해튼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서울에서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제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걸려온 번호였습니다. 김민석 교수였습니다. 리웨이군, 좋은 소식이 있네. 다람살라에서 티베트 망명 정부가 연락해왔어. 낭체 가문의 다른 생존자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네.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다른 가족들이요? 그래, 낭체 가문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 내가 국제적으로 알려지자 그들이 연락해온 거지. 다음 달 제네바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네. 전화를 끊고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하버드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유학생 지민, 서울대의 김민석 교수, 그리고 한국 정부의 지원, 이 모든 것이 저를 진실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었습니다. 티베트와 한국은 불교라는 정신적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강대국 사이에서 정체성을 지키려는 역사적 경험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진실과 인권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뉴스를 틀었습니다. CNN에서 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티베트계 중국인 리웨이의 증언이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한국이 국제인권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여정이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서울의 봄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벚꽃이 한강변을 따라 만개했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꽃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유엔 연설 이후 1년 저는 이제 한국의 영주권을 받고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했습니다. 티베트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김민석 교수와 함께 디지털 티베트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티베트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고 보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한국에 발달된 IT 기술과 문화재 보존 기술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리웨이, 이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민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말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하는 일은 티베트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지민은 이제 한국 외교부에서 인권 담당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때로는 그 이상의 감정도 느껴졌습니다. 베이징의 가족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제 행동으로 인해 당에서 제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언젠가 이해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한국으로 망명한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인사동에 있는 작은 티베트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그곳에서 티베트 불교 수행과 명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수행을 이끄는 스님은 티베트에서 망명한 분으로 티베트어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사원에 들어서자 향의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탱화 앞에 앉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명상 후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요. 낭체 가문의 후손으로서 첫 맹세를 할 날입니다. 놀랐습니다. 맹세라니요? 낭체 가문은 대대로 히말라야의 맹세를 지켜왔습니다. 티베트 불교를 보존하고 가문이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겠다는 맹세죠. 당신이 한국에서 그 맹세를 이어가게 된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티베트어로 된 오래된 두루마리가 펼쳐졌습니다. 스님의 안내에 따라 티베트어로 맹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혈통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히말라야의 별 아래 나는 맹세합니다. 맹세를 마치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침내 제 정체성을 완전히 받아들인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티베트의 피를 가진 사람이지만 중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제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정체성이지만 그것이 바로 현대 세계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원을 나와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청계천의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인생은 강물처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하버드에서의 엘리트 교육, 중국 정부의 탄압, 한국에서의 망명 생활, 그리고 이제는 티베트 문화 보존을 위한 학자의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리웨이 뉴스 봤어요? 한국 정부가 티베트 문화 보존 국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한대요. 당신이 주요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고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정말요? 놀라운 소식이네요. 네, 한국이 문화 보존과 인권 증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가 그 중심에 있게 될 거고요. 통화를 마치고 남산타워를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마치 티베트의 별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티베트와 한국, 과거와 현재, 상처와 치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하나의 국가나 민족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강물처럼 흐르고 변화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과 자유를 향한 갈망.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려는 의지. 서울의 한 사찰에서 티베트의 후손인 제가 새로운 맹세를 합니다. 히말라야의 맹세, 진실과 자유를 위해 살겠다는, 그리고 그 여정에서 도움을 준 한국에 감사하며 살겠다는 맹세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의 인권활동가 리웨이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감동 모먼트 윤지였습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